이번 대선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집값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주택 공급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11만 가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50만 가구. 중요한 건 서울인데요. 107만 가구와 50만 가구.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규모가 29만 가구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 후보는 서울에만 신도시 3개 반, 윤 후보는 신도시 1개 반 규모입니다. 도대체 이 많은 집을 어디에 짓겠다는 걸까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 민간보다는 정부 주도로 집을 공급하겠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를 콕 집어서 발표했는데요. 김포공항 주변 공공택지 8만 가구, 용산공원 일부 및 인근 부지 10만 가구, 태릉, 홍릉, 창동 등 국공유지 2만 가구 등입니다.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해 8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도 내놨고요. 여기에 그린벨트도 일부 해제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고.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와는 다르게 주로 민간 주도 공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 250만 가구 중 민간 주도가 200만, 윤 후보가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한 주택은 50만 가구. 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면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개발이 활성화할 테니 더욱 많은 양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는 대신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기조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서울에서 이만한 주택 공급이 가능은 할까요? 대선 경쟁도 좋지만 좀 과해 보이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신규 택지를 볼까요? 김포공항 인근 부지, 이 지역은 고도 제한이 걸려있는 데다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높게 지어야 많이 지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공항 인근의 소음을 감내하면서 거주하려는 이들이 많을지도 미지수고요. 서울 등 도심에서는 정부 주도든 민간 주도든 집을 새로 짓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땅을 확보하고 지분을 나누는 등의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정부가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에 3,000 가구를 짓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800가구가 현실적이라면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또 앞서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나 정부 과천청사 유유부지, 이런데도 지자체나 주민의 반발 끝에 백지화되거나 공급 규모가 줄었습니다. 윤 후보의 공약처럼 민간 주도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층수를 높여 집을 다시 지으면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투기 수요가 몰리는 등의 단기적 집값 상승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두 후보는 한 목소리로 GTX를 기존 계획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은 되레 개발 호재로 여겨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수혜 지역으로 꼽힌 평택과 안성 집값이 출렁인 겁니다. 사실 GTX는 실제 이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연 10년, 20년 뒤에도 수도권에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철도를 지어놨는데 이용한 사람이 별로 없다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젊은 세대들이 훗날 부담해야 할 짐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대선 후보들의 주택 공급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난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새 정부는 과연 이런 난관을 뚫고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 워치는 두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공약을 키워드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내놨습니다. 부동산 세금 공약과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개발 공약 등입니다. 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원활한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약속, 누가 되든 꼭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